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2월 2일, 12월 달의 첫날이 아주 신나게 열려야 되는데 신나지가 전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섹터 공부 분석은 해야겠죠. 그런데 할 섹터가 없습니다. 와, 너무하네요. 시장이 점점 더 거의 끝에까지 가는, 그래서 거의 뭐 막힌 도로 끝, 막힌 골목 끝에까지 가서 뭔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인데 해도 이젠 장중에 반등하다가 종가에 다 빼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곤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기어코 찾아내서 그래도 섹터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쪽에서 한번 또 찾아본 게 오늘은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 관련된 쪽에서 물론 이제 신규 상장 관련된 쪽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가뜩이나 시장 수급 없는데 이런 상장주까지 들어와서 IPO 종목들까지 들어와서 특히 IPO의 목적이 뭡니까? 한국 시장의 목적은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회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주들과 함께 같이 이익을 향유하고 이 조달된 자본을 가지고 우리 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주주분들한테 배당도 드리고 그리고 멋진 앞으로 길을 가겠어요 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죠. 한국 시장은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너 회사 괜찮다며 우리 한번 돈을 태워줄 테니까 너희 이거 가지고 자본금 늘려. 그 대신 언제까지 니네 엑시트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을 엑시트 할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상장해 라고 하는 요런 모습들, 이게 한국의 전형적인 IPO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전에 엔젤 자금이나 아니면 또 벤처 캐피탈이나 이게 들어와서 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잘 적당한 가격에 엑시트 할 수 있게 너희 도와줘 라고 하는 게 한국의 IPO다 보니까 속이 상합니다.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 좋을 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재미없고 거기다가 돈이 메마른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상장하고 나서 니네 의도 다 뻔해 하고 와르르 무너집니다. 대부분이 그랬죠. 상반기도 그랬고 하반기도 종목들도 일단 예전에 그나마 좀 신규 상장주가 돈이 될 때가 있었어요. 상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이 있네 이래서 약간 시장에서 관심이 높고 쭉 한번 움직였던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벌써 한 2년 전 그랬던 게 있었지만 요즘은 절대 노노노. 신규 상장 처음에 들어갔다가는 다 망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빈집 효과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왜 지금 움직이느냐라고 봤었을 때 약간 시장은 빈집 효과. 그래가지고 일단 시작하고 쫙 빠집니다. 쫙 빠져가지고 나와서 이제 기관들이 보통 보면은 확약이죠. 보유예수 확약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아니다. 우리 나오게 되면 그냥 던지겠다. 이런 확약 물량 10%도 안 되고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고 그냥 쭉 빠져버려요. 기관들 받았던 거 그냥 다 던지는 거죠. 그런 쪽에서 대부분이 이런 쪽으로 나가다가 그래도 그나마 기관들 보유예수 좀 한 3개월 동안 안 팔게요. 6개월 동안 안 팔게요.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나마 부담이 없다 보니까 덜 빠졌다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인되게 되면 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왜 빈집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시작하고 쭉 하고 밀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매도 공백들이 쫙 펼쳐지고 외국인 기관 받았던 물량 다 털리고 이걸 중간중간에 개인들이 받았다가 여기까지 처참하게 밀려있게 되면은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시장은 많이 빠진 것 같고 근데 지금 종목들 웬만한 거 잘못 사게 되면 재미없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좀 비어있는 그들이 다 빠져나가는 자금들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좀 쑥 들어오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빈집 효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게 지금의 현상이죠. 게다가 두 번째 시장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들이 어떤 확약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오게 되면 다 팔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급한 매도가 끝나고 나왔던 변화 그렇게 되면 보통 약간 일단 처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장하고 그때 이제 보유예수에 따라서 물량이 나올 때 보게 되면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보통 1년짜리가 있습니다. 다 아신 것처럼 1년짜리는 약간 자사주 아니면 또 그때
공모를 했었을 당시에 우리사주 쪽에서 배정받아가지고 한 1년 동안은 이따가 뒤에 팔게 하는 그런 물량들이 많게 되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상장 후 1년 정도가 제일 많겠죠. 그때쯤 되게 되면 보유수가 풀렸다. 그래서 우리사주 물량이나 아니면 직원들도 팔 수 있게 되는 권리가 나오는 게 이때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랬는데 3개월, 6개월짜리는 뭐 특수한 경우들, 뭐 벤처 캐피탈이나 그런 관련된 쪽에서 나왔던 것들이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약간 보통 보게 되면 약간 6개월 정도를 많이 봅니다. 6개월 정도쯤에서 본격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3개월짜리 그렇게 물량이 크지가 않은 게 일반적이고 6개월짜리. 그래서 보통 상장한 뒤에 6개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상장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6개월 전이다 보니까 약간 3개월은 지났고 6개월 사이 쪽쯤 됐을 때 큰 물량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3개월 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약간 뭐 8월달 여름 때 상장했던 종목들 그리고 6개월 나가기 전까지는 내년에 1, 2월 달까지 가다 보니까 공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급한 물량은 나왔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근데 6개월짜리 쪽에서 물량 나올 거는 좀 두렵고 요 정도쯤 되다 보니까 여기서 플레이하는 종목들이 요때 훅 들어가 보자. 이게 지금에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요때 많이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때 물량들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재미없는 장에서 이 신규 상장주 테마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가 막혔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단 하반기 신규 상장된 종목들을 좀 더 많이 쳐다보고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런 종목들이 이때 이런 거라도 움직여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게 만약에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참 대응하기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서 그나마 움직여줘서 할만은 하다라는 쪽인데 단 하나 이쪽의 특징은 변동성이 무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차트 좋으니까 이거 사고 그 다음에 내일까지 가? 노노노노 내일까지 갔다가 갭상승 나왔다 그냥 바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봐서 이런 쪽이 다 살살살 돌아가는데 그러면 같이 따라가서 움직이는 정도.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날 어느 정도 좀 물량을 많이 실었다 그러면은 반은 팔고 그 다음날 반을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대응이 제일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요즘에 또 뜨거운 종목들 몇 개 잠깐 볼까요? 패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오늘 강하게 들어갔던 게 사이드 소프트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일단은 밀립니다. 근데 이건 얼마 안 된대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바로 털어는 게 소프트 AI 소프트웨어가 결부됐네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요즘에 이스트 소프트 강했었죠. 뭐 소프트만 붙었다 그러면 종목들 찾다 보니까 오케이 나 그쪽으로 맞겠어 라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쪽에서 오늘까지 강했던 모습들이고 여기서 만약에 매매할 때 잘 보시게 되면은 얼만큼까지 쭉 빠졌다가 돌아오느냐라고 봤을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여기입니다. 시가 그러니까 공모가 첫 번째 공모가 그리고 공모가 이하로 빠진 종목들 많죠. 엔드 시가 정도 시작을 어디서 시작했느냐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그 정도쯤에서 일단은 가다가 돌아오게 되면 거기가 저항으로 받습니다. 저항으로 받은 다음에 그때쯤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약간 좀 치고받고 하겠죠. 근데 그거를 일단 안착해서 위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 만들었던 고가 정도 그러니까 그때 상장하고 나와서 만들었던 고가 정도가 이게 1차 이게 2차 정도까지 보시고 그 정도 플레이를 하시고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하게 되면 특별하게 뛰어난 펀더멘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정리하고 나머지 부담 없는 비중만 위쪽으로 가는 거를 보시는데 이것도 단기 평균선이 깨진다. 그냥 나오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제일 좋은 매매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를 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좀 특별한 예외 케이스가 나와 있는 게 전진건설 로봇이었죠. 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때도 뭐 다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좀 패스하겠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도 아니 신규 상장주인데 배당주 줘요. 내가 PR이 11배, 12배라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도 붙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고점까지 왔을 때도 더 못 가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1, 2, 3, 4, 5 다음 달이면 물량 좀 나오겠네 라고 하는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좀 나오면서 또 이제 약간 또
그 우려 때문에 그리고 또 고점에서 이거 왜 빠져요? 모릅니다. 아마 보시게 되면은 이 중에서 그런 거 있죠. 거기서 나왔던 추가적인 변화들 그래서 어떤 이게 만약에 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서 물량이 나오겠다라고 시장은 알고 있지만은 그게 미리 나오거나 아니면 안 팔고 그냥 가고 한 7개월 때 나오거나 만료는 됐어도 그 만료된 부분 이후에 어떻게 나올지는 뭐 회사랑 협의를 했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팔게 이러고 나오는 거죠. 물론 회사랑 협의해서 물량이 언제 나온다라고 또 암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또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런데 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의 부담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럴 때 올라갔다가 또 한번 주르륵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어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게다가 또 요즘에 노버스라는 종목 이것도 또 개인적으로 또 좋아했었죠. 물론 오늘 답 정리하긴 했지만 이쪽도 일단 엔터테크라고 많이 얘기하죠. 예, 요거 엔터테크 이것도 잘 보시게 되면 미국에 일단 첫 번째 디어유 이게 시장에서는 강하게 주가 디어유 하고 올라갔고 예, 그런 쪽에서 엔터테크를 표방하는 회사 쪽 그러니까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이걸 가지고 공연이나 티켓이나 이런 거 탔을 때 연관시켜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집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는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미국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주가 쫙 가기 시작하죠. 와 이런 종목이 있었네.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 부각받고 지금같이 엔터 쪽이 딱 변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움직임 폭이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들 직전 고점 때 나왔던 이상으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고 이걸 끊고 내일 그 다음날 또 강하다 그러면 내일 가서 딱 끊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 단기 평선까지 이렇게 이탈해서 이게 밀려 내려온다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요. 그게 가장 신규주에 살아남고 딱 수익 챙기고 나오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제가 지금 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더 했다가 민폐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종목 중에서는 그거 다 말씀드렸었죠. 에일럭스 이거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신규 종목들이 쭉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는데 이렇게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안 밀리고 막 버티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한 번 더 들어가요. 이게 이 회사의 가장 특징은 요즘에 또 들어온 이쪽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쪽이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도 관련된 주요 종목이야. 그래서 움직이다가 장중에 딱 움직였는데 전고점 못 당하고 또 꼴이 납니다. 이거 약간 쌍고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약간 좀 출렁인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거 감안하시고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탈한다. 그러니까 지금 8,900원대쯤 이탈하게 되면 또 출렁임이 좀 심해집니다. 밑으로 이탈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다가 실패해서 딱 올려서 쳐놓고 직접 고점대 여기까지 쫙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나왔다? 그러면 약간 매물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해놓고 내일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약간 시세 소멸 가능성도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와 코가 왜 이렇게 막혔죠? 예, 너무 건조한가 봅니다. 네, 제가 다시 코 좀 잘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짧게 신규 상승주 다음에 기회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